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차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발군의 달리기 성능과 그 다음에 안락함을 동시에 품고 있는 녀석이죠. 바로 인피니티의 G37S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G37 차량 2010년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2010년형으로 출고가 되었죠. 2009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4도어의 스포츠 모델은 거의 마지막 이 녀석이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델의 가장 마지막 연형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지금 62,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짧은 주행거리만큼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는 점이죠. 무사고 차량이 아니고 뒤쪽에 트렁크 쪽하고 그 다음에 뒤쪽 백판넬 쪽으로 사고가 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던 차량인 만큼 오히려 이 부분이 아쉽기도 하면서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 감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1,000만 원 초반대에서 살 수 있는 차량으로 62,000km대의 인피니티 G37을 구매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상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실내하고 외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피니티 G37 외관 넘어가기에 앞서서 엔진룸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 뒤쪽에 사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부위부터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휀다도 하나 교체가 있었습니다. 조수석 쪽 휀다였어요. 이쪽이죠. 네, 이쪽의 외관 휀다는 볼트 체결식 부품으로 무사고에 들어가서 사고 판정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환 부위 알려드리고 이 뒤쪽에 리어 패널 골격 때문에 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서 앞쪽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 인피니티 G37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세단으로 발군의 달리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330마력, 36.8토크. 연비가 조금 아쉬워요. 9km대 연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6기통 3,700cc죠. 예, 3,696cc 6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이제 또 출력을 가지면서 연비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엔진룸 안쪽에서는 여기까지 저희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외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피니티 G37 이제 외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쪽 한번 살펴보면 세이프티 형태의 선루프 장착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루프 쪽에 찍히거나 긁히는 적 거의 없습니다. 깨끗한 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면부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리 쪽 지나서 이 보니 쪽 내려오면은 전면부 이 보니 쪽이 굉장히 깨끗해요. 도색을 새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도 보시면 약간 칠 떨어져 나간 흔적들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많지 않고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이 부위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 부위 외에는 그 눈에 띄게 손상 입은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의 전면부 범퍼 하단부 쪽이 찍히거나 깨져 있거나 많이 긁혀서 손상한 흔적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넘어왔는데요. 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18인치 순정 휠과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가 80% 이상 남아있는 아주 넉넉한 수명을 갖고 있는 녀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전면 따로 교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휠은 이 휠이 약간 고스트 크롬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휠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 휠만 따로 구하셔서 G37 휠 사제로 다른 모델에 장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SM7 같은 데도 달리는 거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휠과 어떤 외관에서 아주 장점이 많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문 밑에 아주 미세하게 문콕이 하나 발견되고 있는데 카메라에서는 확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은 부위라서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또 한 군데는 이 뒷텐다로 넘어오는 캐릭터 라인 쪽에 중앙 부분이 콕 찍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문콕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덴트 작업을 통해서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네, 우선은 뒤쪽으로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뒤쪽 범퍼는 교환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퍼와 같이 트렁크도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어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 바로 범퍼가 붙어있는 이 뒤쪽에 안쪽에 들어간 골격이 교환이 되면서 이쪽에 휀다 부분과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요 일직선으로 나오는 골격이 있어요. 사이드 멤버 뒤쪽에 그런 부분들의 판금이 조금씩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렇게 사고 크지 않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가가 크게 이루어져서 1,000만 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한 가성비죠.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운행을 해보시면 뒤쪽에 떨림이라든지 어떤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느끼실 수 없으실 겁니다.
자, 조수석 반대편 측면 쪽까지 보고 있는데 역시 깔끔합니다. 운전석에도 몇 군데 이제 문콕 같은 것들이 보이긴 했지만 조수석 쪽에는 운전석보다 더 깔끔하고요. 그런 부분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뒤쪽에 사고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고지를 드렸고요. 앞쪽에서는 휀다 하나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 안내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성비죠. 깨끗하게 관리된 만큼, 그리고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됐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초반, 1,1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성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는 외관에 비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인피니티 G37 모델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넉넉한 어떤 공간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머리 공간이 이렇게 낮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날렵한 그런 외관만큼 실내도 어떻게 그런 약간 쉐입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앉은 키가 많이 크신 분들한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게 첫 인상이었고요. 우선은 이 주행거리가 원체 짧잖아요. 6만 킬로대 주행거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인피니티 닛산의 상위 브랜드인 만큼 실내 곳곳에 좀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면부에 대시보드부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요 센터 페시아의 익스테리어들 하나하나가 크게 오염되고 찍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손 가장 많이 닿는 부위 중에 하나인 이런 기어 스틱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핸들 커버 또한 인피니티 마크가 있는 이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핸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지금 뭐가 묻어 있는 거죠. 이거는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뭐가 묻어 있는 것들이고, 핸들 자체는 가죽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의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된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내비게이션 화면, 그 다음에 앞쪽에 보이는 것에서 블랙박스 화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는 아까 뒤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 후방 카메라를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역시 깔끔하게 송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따로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조정되는 부분은 내비게이션 화면, 트립 하단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저쪽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외 부분에서 이런 쪽에 컵홀더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전부 다 가죽으로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콘솔 부위, 이쪽에는 AV 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면 굉장히 아직도 깨끗합니다. 짱짱하다라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 역시 마찬가지고, 기본 전기장치들에서 이런 윈도우들, 그리고 전동 시트들, 등받이와 앞뒤 포지션, 그리고 사이드미러, 전동접이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는 하이패스만 따로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어떤 소모품 추가 장착 때문에 돈이 들어갈 일은 없으실 것 같네요. 자, 루프, 썬루프만 저희 확인을 마치고 실내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역시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동작하는 모습, 틸팅까지 확인 마치셨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차량에 대한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피니티 G37S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외관하고 실내 하나씩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했죠. 2010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동급 대비해서 너무나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주행거리가 진짜 짧잖아요. 6만 킬로대 주행거리면은 거의 전국에서 10대 미만으로 안에 드는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주행거리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G37,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신차 가격 5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1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사고로 인해 그것도 더 많이 감가가 된 가격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슈카TV 어플 이용해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계적인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인 만큼 여러분들도 루틸로 이용하셔서 외관 관리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